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요. 꼭 부탁드려요. 김구는 왜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을까? 권력보다 조국을 택한 한 인간의 선택. 프롤로그 1949년 6월 26일 경교장. 총성이 울렸다. 김구는 천천히 쓰러졌다. 허리춤에서 뜨거운 것이 번졌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아니,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70년의 시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혼자였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는지. 이것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인간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그 외롭고도 쓸쓸한 여정의 기록이다. 일부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 1896년 인천 감리서 감옥. 21살 김창수는 감옥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마주했다. 사형수. 죄목은 살인. 그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들에 분노했다. 그래서 일본인으로 의심되는 한 남자를 죽였다.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그는 알았다. 자신이 죽인 사람은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설령 일본인이었다 해도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나라를 구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내가 한 것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그저 분노의 발산이었다. 어느 날 간수가 낡은 책 한 권을 건넸다. 태서신사. 서양의 역사가 담긴 책이었다. 김창수는 그 책을 읽으며 처음으로 국가라는 개념을 배웠다. 국가는 땅덩어리가 아니었다. 왕 한 사람도 아니었다. 국가는 그 나라 사람들의 의지와 정신 속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뒤 김창수는 이름을 바꾸었다. 김구. 9구. 10에 하나 모자란 이름. 스스로를 낮추고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때부터 그의 싸움은 달라졌다. 총과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싸움으로. 2부 27년의 기다림.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주성님, 이번 달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알고 있네. 김구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임시정부 청사는 비가 새는 낡은 건물이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밥을 굽는 날도 많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일본과 싸우는 것도 지쳤지만 더 지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었다. 주성님, 우리가 진짜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젊은 독립운동가가 물었다. 김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는 믿는가? 믿고 싶습니다. 그럼 된 거야. 믿고 싶은 사람 10명이 모이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되네. 나라는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네. 김구는 그렇게 버텼다. 돈이 없어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아도 심지어 같은 독립운동가들끼리 갈라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3부 해방.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다. 해방. 거리는 환호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울었고 웃었고 서로를 껴안았다. 하지만 김구는 웃지 못했다. 경교장 집무실. 그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38해 만에 돌아온 조국. 하지만 그가 꿈꾸던 조국은 아니었다. 미군이 남쪽에, 소련군이 북쪽에 있었다. 38선이라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 주성님, 축하드립니다. 한 젊은이가 들어왔다. 김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다. 축하할 일인가? 예. 그럼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겼다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세. 젊은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러났다. 김구는 알고 있었다. 일본은 떠났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분단. 그것은 독립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었다. 사부 혼자 걷는 길. 1948년 4월 38선. 주성님 가시면 안 됩니다. 측근들이 말렸다. 평양으로 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있었고 김일성이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이 득실거렸다. 그래도 가야 하네. 왜 그러십니까?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네들은 모르는가? 지금 우리가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면 북한도 정부를 세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갈라지네. 일본이 우리를 35년 지배했지만 분단은 우리를 100년 갈라놓을 걸세. 하지만 나는 통일된 조국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네. 분단된 조국에서 잘 사는 것보다. 그 말을 남기고 김구는 38선을 넘었다.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소수의 동지들과 함께였지만 대세는 이미 남한 단독정부 수립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났다. 협상은 결렬됐다. 남과 북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았다. 김구는 서울로 돌아왔다. 실패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오부 시대에 뒤처진 사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 김구는 참석하지 않았다. 집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의 환호 소리를 들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사람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김구는 알고 있었다. 북한도 곧 정부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개의 정부는 서로를 적으로 여길 것이라는 것을. 나는 틀렸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권력을 잡으려 했다면 지금쯤 자신도 정부 요직에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을 것이다. 역사의 승자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권력이 아니라 나라를 원했다. 김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제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시대는 그를 지나쳐갔다. 육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 그날 아침. 김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나는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나라는 둘로 쪼개졌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가 되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편지를 다 쓰지 못했다. 총소리. 김구는 쓰러졌다. 피가 바닥에 번졌다. 마지막 순간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 후회였을까? 원망이었을까? 아니었다. 그는 담담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여전히 믿었다. 설령 세상이 그를 시대착 오적인 이상주의자라고 비웃어도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남겨진 질문. 김구는 죽었다. 범인은 안두희였다. 그는 재판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누가 왜 김구를 죽였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진짜 중요한 것은 김구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 그가 혼자서도 걸었던 그 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다. 남과 북은 여전히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김구가 두려워했던 그 미래가 75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구는 진 것일까? 아니면 아직 승부가 나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김구는 묻고 있다. 당신은 편한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옳다고 믿는 길을 설령 혼자라도 걸을 것인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나의 소원 중에서